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한번 진행해 보고 싶었던 컨텐츠이고, 그리고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조가. 그렇다고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는 알아두시면 뭐 건축주분들이든지 뭐 학생분들이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앞으로 한 번에는 다 안 될 것 같고 한 두세 차례에 거쳐서 두세 영상에 거쳐서 이렇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마침 또 구독자분께서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의 장단점을 한번 알려달라고 댓글을 남기셨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참에 구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철골 구조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 둘을 합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구조에 이 하중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되고 건물에서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으로 슬래브, 보, 기둥, 기초 뭐 이런 요소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구조 도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이쪽에 보시는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쪽에 보시는 게 철골 구조예요.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RC 구조라고 해요. 철골 구조는 S 구조, S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RC는 Reinforced Concrete라고 하고, 그러니까 보강된 콘크리트라는 거예요.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으로 보강했다. 예, 그런 세부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이 철골은 스틸 프레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S를 쓰는 거죠. 그리고 또 SRC라고 있어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름이 긴데요. 이 철골과 이 철근 콘크리트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안에 철근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철골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철골 구조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다가 요 기둥이나 요 보에다가 철근까지 이렇게 배근을 샥샥샥 다 하고 얘를 통째로 콘크리트로 감싼 거예요. 원래는 이제 기둥을 끊어서 단면을 보면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내려다본 거라고 보면 이렇게 기둥 안에 철근이 배근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띠근으로 이렇게 샥샥 감겨 있고, 근데 요렇게만 하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죠. 근데 요 안에 요렇게 요 H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걸 SRC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SRC 구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잘 안 쓰여요. 대부분이 이제 RC 구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철골 구조, S조를 쓰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이 부분은 지금 철근이 공사가 다 된 거예요. 콘크리트가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됐죠. 그리고 요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뭐가 잔뜩 붙어 있어요. 이게 거푸집 판이에요, 판. 그래서 요런 판들을 만들고 그 안에 철근 배근을 해서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부어서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위쪽엔. 그래서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게 되면 요것들을 이제 거푸집들을 다 떼내면 이제 요렇게 1, 2층처럼 남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H빔이죠. 요게 H빔 다니다 보면 많이 보이시죠? 얘네들을 공장에서 이제 재단 다 자르고 치수대로 맞춰가지고 가지고 와요. 긴 트럭에다 이제 실어가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요런 기중기들을 이용해서 쭉 들어 올려서 위에서 이렇게 볼트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 철골을 볼트 조립 또는 용접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용접할 부분은 공장에서 다 해서 실어와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T자 부분, 요 부분까지는 이제 공장에서 해오고 갖고 와서 세워서 요 H빔을 여기에 연결하고 얘하고 연결하고, 이런 거는 이제 현장에서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이 위에 직접 볼트를 다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여기 이렇게 T자로 용접은 해오고 또 이제 위에서 조립하고, 이게 쭉 이제 연장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서 보면 세로로 있는 부재는 기둥, 이렇게 가로로 있는 부재는 보예요. 이 위에 슬래브 판이 얹혀질 거예요. 그럼 한 층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장단점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장단점이 인터넷 검색만 해도 많이 알기 쉽게 잘 나와요. 근데 굳이 한번 이렇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RC 구조와 S 구조, 이제 스팬, 그러니까 기둥 사이의 간격. 위에서 평면으로 봤을 때 이제 슬래브가 판이 놓이려면 이렇게 기둥들이 있어야지 우리 구조가 유지가 되잖아요. 이런 기둥들. 요 기둥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데요. 철골 구조가 훨씬 유리해요. 이 RC 구조보다. 이름이 기니까 그냥 RC 구조, S 구조로 할게요. RC 구조는 자중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이 콘크리트 무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긴 스팬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뭐 볼을 더 이렇게 볼 깊이를 키우고 하면은 뭐 이 RC조도 많이 늘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재료비, 손실도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위 중량에 대한 강도가 철이 세기 때문에 이 S조가 세기 때문에 긴 간격이 유리하다. 내가 진짜 기둥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넓은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S구조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RC 구조는 한 7에서 8m 간격이면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10m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S조로 가야 되는 거죠. 물론 RC도 10m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재가 굉장히 커지죠. 예, 어쨌든 그렇고 또 열에는 이 RC 구조가 강해요. 이 철골 구조는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하고 RC는 열에 강하죠. 기본적으로 콘크리트가 철근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열에 강하고요. 근데 이 철은 열에 약해서 내와 피복을 따로 또 해줘야 돼요. 이 겉에다 뿜칠을 해가지고 싹 감싸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식, RC조는 마찬가지로 열에 강한 것처럼 콘크리트가 철근들을 쌓고 있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우려가 적죠. 그래서 부식에 대해서 강하고, 이 철은 아무래도 물에 약하죠. 녹이 쓸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얘도 또 이렇게 방청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 RC 구조도 공사를 잘 해야 돼요. 이 콘크리트가 아주 밀실하게 잘 굳어져야 이제 틈이 안 생기고, 틈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철근까지 물이 닿는다, 물이 스며든다, 그럼 철근이 부식되면서 부피가 커져요. 그럼 이 콘크리트들이 다 탈락을 하게 돼요. 떨어져 나가요. 그럼 얘는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조는 스팬이 넓고 또 가벼운 것도 있기 때문에 고층에 유리하다고 해요. 고층. RC조는 자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층에 좀 불리하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올리긴 올려요. 집안도 튼튼하고 뭐 모든 여건들이 받쳐준다면 이 RC조도 고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축이나 보수, 당연히 S조가 유리하겠죠. RC조는 어려워요. RC조는 철근, 배근이 속에 다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증축하려면 미리 다 뽑아놔야 되고, 없으면은 이제 철근을 다시 막 심어야 되고, 이미 굳어진 콘크리트에. 그리고 보수도 어렵죠. 뭐 콘크리트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은 얘네들 막 메꾸기도 어렵고. 근데 이 철근은 그냥 철골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뭐 증축할 때도 한층 찍찍 더 올려서 조립만 해주면 돼요. 그냥 봐도 간단하게 생겼죠. 얘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공기는 이제 공사 기간이에요. 사실 이 공기 때문에 공사비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철골은 그냥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 와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짧아요. 공기면에서 유리해요. 그리고 겨울 공사도 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 RC조의 경우는 습식 공사죠. 콘크리트에 물을 타야 돼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막 얼고 제대로 이제 강도가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겨울에도 충분히 따뜻하게 기본 적정 온도를 맞춰줄 수는 있습니다. 뭐 그 시공사의 노하우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또 기본적인 공사 자체가 이렇게 인부들이 거푸집을 다 짠 다음에 철근 배근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콘크리트 붓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양생 기간이 있어요. 요새는 빨리 하려고 이 양생 기간을 기다리지를 않죠.
보통 28일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요새 한 층에 막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기다립니까? 막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이제 공사 기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이론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공사비는 사실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주위 환경에 따라도 다르고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사비를 가지고 이 공법을 정한다 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제 공법을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말 내가 큰 공간이 필요하다. 기둥이 없는 대형 공간이 필요하다. 기둥이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철골을 택하는 것이고 뭐 이런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 RC조와 S조에 대한 비교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 88평 곱하기 7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요, 나는 이렇게 정말 큰 공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아니면 또 공기가 엄청 막 빨라야 된다, 겨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빨리 지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냥 저는 일반적인 RC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가장 안정되고 또 어떤 뭐 건설 회사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우리 다니다 보면 뭐 아파트부터 뭐 빌라, 뭐 웬만한 큰 규모가 아닌 동네에 있는 상가들가 대부분이 RC조고요. 뭐 이런 철골은 공장이라든지 뭐 체육관이라든지 아무래도 넓은 공간, 그리고 아니면 대표적으로 또 큰 창고들, 이런데 사실 많이 쓰이니까요. 저는 RC로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철근 콘크리트조요.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거의 재료에 따른 구분인 것 같죠. RC조, S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구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건물 내에서 힘을 어떻게 받는지, 요것도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요런 이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 벽식 구조도 있고 라멘 구조도 있고 요런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